톱니바퀴식으로 쭉 내려오는 거는 그야말로 시간이 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또 좋은 주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본전이 올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입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은 종목을 들어가도. 서울반도체 한번 볼까요? 네네. 서울반도체 15,000 박민영님, 서울반도체 15,700원 5,000주. 서울반도체 15,700원. 네. 이분도 이제 그 서울반도체 이쪽에서 사신 것 같아요. 반등하는 시점에. 예, 반등하는 시점에. 예. 근데 이거 200일로 보면 아마 이 가격 형태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월봉을 보면 이제 여기 바닥이 명확하잖아요. 네. 그리고 주봉을 봐도 바닥이 명확하고 주봉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바닥이 명확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로 보이고 그 주식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어서 내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지가 빠졌지만은 이거는 지금 모든 주식이 웬만한 형태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5,700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서 지금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1차, 2차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야지 될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단을 좀 낮춰야 된다. 예, 평단을 낮추든지 아니면은 그 신용이나 뭐 이런 게 계좌를 틀리게 해서 하든지 지금 제 의견은 이제 매수해서 계좌를 틀리게 해서 2차 매수한 거는 또 나중에 반등하면 이익 실현하고. 예. 어차피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신 금액 이상으로 다시 시장이 돌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들으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물타기하고는 좀 다른 게 그렇죠, 예. 계좌를 따로 해서 지금 오를 만한 자리니 네네. 그 한 계좌 지금 들고 있는 계좌에서 사가지고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계좌에 사서 어느 정도 10% 정도 상승하면 이 계좌 새로 산 거를 그거는 팔고 남기고요. 예, 맞습니다. 요거는 그냥 계속 예. 어차피 이거 지금 사신 것도 그 가격은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이 잠시만요. 시스윅이 세력이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스웍인가요? 매입가가 889원. 시스웍. 네, 시스웍. 이게 지금 보시는 분들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차트를 어떻게 해석해서 이분이 다른 분들 사례를 보면서 저 자리에서는 차트가 저럴 때는 사는 게 아니구나 혹은 저럴 때 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매입가가 아까 얼마 되신다고 그랬죠? 889원. 889원이요. 이분이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도 그야말로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5,000원 이상 하던 게 뭐 5분의 1 토막 났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상장 폐지 위험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인데 여기 지금 월봉을 보면 거의 그 바닥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급상승에다가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봉을 다시 200일로 하시면은 여기 좀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이때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세력이 안 나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질문이 세력이 나갔냐 안 나갔는데 그렇죠. 네, 세력이 안 나간다는 그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요게 이제 파란색으로 돼가지고 이거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한 거 아니냐 거래량이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요게 여기 보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라인 설정을 하고 여기 들어와서 차트 가격을 누르고 딱 하면 바뀌었죠. 이게 파란 게 빨간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혀 모양이 틀린 그 차트가 됩니다. 아까는 이렇게 바꾸시는 이유는 뭐예요? 위에 차트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로 아래 거래량을 맞춰야지 되기 때문에 그 양봉과 예.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잘못하면 그게 지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게 아주 나쁜 거래량이 들어왔네. 그리고 그 판단을 그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거꾸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그 위에 차트 색깔하고 아래 차트 색깔하고 일치를 안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그렇게 바꾸면은, 그런데 제가 요번에 그 개설한 그 온라인 8.15 캠퍼스에서 하는 온라인 그 강의 그런 데서는 이런 것까지 차분하게 하나씩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를 바꿨는데 지금도 차트를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아주 전혀 다른 차트가 됐죠. 아까하고는. 제가 한번 다시 아까 차트로 바꿔볼까요? 네. 네. 아까 그 차트로 다시 바꿔보면, 그 보면 라인 설정해갖고, 여기에서 뭐 이전 값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파란색으로 했죠. 파란색이네. 예, 이 파란색 빠져나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게 마치 세력이 빠져나간 것 같이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 그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다시 지표 설정, 라인 설정 해갖고 이렇게 해서 차트 가격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으로 바꾸면 전혀 다른 차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세력이 안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솔루스 첨단 소재 네네. 107,300원 매수가라고 하시네요. 107,000. 네, 요거는 이제 우리 댓글로 남겨주신 거고. 예, 예. 그러면 저기 제가 댓글을 싹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뭐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종목이라 솔루스 같은 경우는. 참, 이게 그야말로 이것도 그 바닥 대비 4배 오른 주식인데 지금 고점 대비는 41%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고점에서 이 긴 꼬리를 달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그 세력이 나 이제 털 거야. 이제 난 이제 끝이다. 고점에서의 네. 그 긴 꼬리. 길거리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약간 그 양봉이 생겼을 뿐이지 사실은 음봉이나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 작년 1월 11일 날 주가를 보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긴 꼬리를 달고 내려왔거든요. 이것도 긴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세력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종목 털고 나가고 관리를 안 하겠다. 내 물량 다 던졌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인데 지금 10만 7천 원에 사셨다는 거 보면 아마 이때 요날 살짝 반등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셨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갖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이게 좀 찐했는데요. 옛날에 제가 이런 종목 자주 들어가다가 결국 하루에 5억 4천만 원 손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로 들어가는 안 좋은 종목을 그것도 고가에 들어가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5만 원을 향해서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이거는 뭐 다른 약은 없고요. 그냥 장기적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정수 저자님 생각에는 저쪽에 그 지지선을 그러니까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는 5만 원 선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그때 다시 반등해도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아예 마음을 이게 5만 원까지 간다. 어차피 반토막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길면 뭐 1, 2년 기다리지. 이렇게 마음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낙폭이 심해서요. 예. 근데 또 과대 폭락 낙폭주 뭐 네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낙폭 과대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또 급등한 주식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 뭐 바닥 대비 4배나 무려 올랐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분을 좀 볼까요? 지금 바로 올리신 분의 이것도 워낙 그 자동차와 관련해서 물린 분들이 많아서 현대차 24만 5,500원에 20% 비중이라고 현재 마이너스 30%라고 하시네요. 벤츠. 24만 원. 아이디도 벤츠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애정이.
현대차도 참 마음이 아픈 건데 이게 뭐 그야말로 6만 5천 원 하다가 3배 이상, 4배 이상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좀 전에 그 솔루스 3단 소재와 마찬가지로 이 고점에서 여기 보면은 윗꼬리가 있네요. 네, 여기 보면은 이때 엄청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무려 이 무거운 주식에 25만 원짜리가 1,900만 주나 거래량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날은 1,400만 원 발생하면서 1,400만 주 발생하면서 긴 꼬리 달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이 이날부터 턴 겁니다. 이날부터 털고 이날은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더 털기 위해서 설거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뒤에 종목은 절대로 기술적으로만 보면 가치적으로 보지 말고 기술적으로 보면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톱니바퀴 식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지하말로 이 1층, 2층, 3층 한 지지도 깨져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차는 워낙 우량한 주식이고 그야말로 나라의 그 기본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손절하실 것까지는 없고 이것도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뭐 튼튼한 주식이니까요. 네. 이것도 뭐 좀 지지선이라고 생각되시는 예. 선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내려갈 것 같다. 아니면 지금이 최저점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거의 제 생각에는 16만 원 정도까지 한번 터치하고 네.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쭉 내려오는 거는 그야말로 시간이 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차피 현대차 사셨을 때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사셨을 테니까 조금 좀 안타깝지만 더 기다리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EE, 희님, 포인트 모바일. 네, 매수가 29,000원, 비중 10%. 이거 우리 황 팀장이, 지난번 우리 황 팀장하고 네, 같이 봤던 종목인데. 네네. 포인트 모바일. 예. 이제 이게 황 팀장님이 뭐 이 근처에서 어디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그때 이제 들었는데. 해석이 좀 서로 다르셨죠. 예. 차트를 본 해석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29,000원에 들어오셨으면 아마 한 이 정도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입 시점이 조금 잘못됐다. 앞에 이렇게 방해물이 많고 쌍꼬리 뭐 다중봉 다중턱 이런 게 많은데 진입하셔갖고 진입 시점이 좀 일단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종목이 지금과 같은 폭락장에도 12월 1월 2월 보면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히려 약간씩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어갖고 이거는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상승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다. 상승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다. 그래서 아까 29,000 그거는 사실은 이런 종목은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방 한두 달 사이에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절대로 손절하실 타이밍은 아니고 지금은 좀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아마존이 네네. 아마 2대 주주인가? 그래요? 예, 그렇게 가지고 있는 아마존 향으로 또 물건을 납품하고 있고. 네, 요새 같은 폭락장에 이렇게 버티는 종목 찾기도 힘듭니다. 그러네요. 네네. 네, 이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 일단 위메이드 한번 볼까요? 이분은 정말 정영자님 위메이드 비중이 80%시네요. 근데 매수가가 17만 8천 원. 2억 넘게 들어가서 순수한 투자금이라고는 하시네요. 13만 8천 원이요? 17만 8천 원. 오우. 근데 비중이 너무 높으시네요. 네, 80%. 아이고. 액수도 크고 2억이 넘다고 하니까. 다행인 거는 이제 비투는 아니신 건데. 네네. 아이고, 그야말로 제가 8.15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600일로 봐서 경사도가
일단 45도 이상 들어가는 종목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바닥 대비 2개 이상 올라가는 종목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폭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위메이드는 뭐 바닥 대비 도대체 몇 배가 올라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올라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6천 원 하던 게 지금 2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야말로 이게 이제 전에 뭐 게임주 엔터주 이런 열풍을 타면서 그렇죠. 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17만 8천 원이면 아마 이때 근처에 사셨을 것 같아요. 이때 근처. 그래갖고 그야말로 진짜 제가 눈물이 나오네. 옛날 저의 모습을 똑같이 보는 것 같아갖고 이때 이제 다시 가만히 보면은 이제 다시 상승할 거, 반등할 거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한 달가량 횡보하다가 싹 올라가는 이게 세력이 이제 마지막 설거지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설거지 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잘못 들어가셨는데, 이거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 너무 좀 안타깝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일단 기본 펀더멘탈은 있으니 네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네네. 기다리는 수밖에 지금 또 주가가 얼마죠? 10만 원? 네, 지금 그럼 한 40%? 10만 1,000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기도 이미 지났죠. 지났죠. 손절할 타이밍도 지났고. 보다 액수가 너무 크셔서. 예. 근데 제가 잠깐 이제 최근에 제가 느낀 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네네. 진입 시점을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미 투자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 3개월 동안 특히 사람들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느낀 건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지금도 대부분의 종목이 진입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저히 진입할 자리가 아닌데 진입을 한다 이런 얘기죠. 제 책에 나온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 12가지 유형에 거의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 실수를 뭐 하시는 게 이제 거의 9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먹고 나올 자리가 없는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뭐 이런 종목 보면은 야금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아봐야 얼마 내가 먹고 나올 자리가 없는데 거기서 또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낙폭과대주.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저거 살 것도 없네. 그러니까는 뭐 카카오뱅크 같은 거 뭐 고점대비 한 30% 떨어졌으니까 얘가 뭐 내려가 봐야 얼마나 더 내려갈까 하고 이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이제 정보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보 매매. 여기 한번 맛들이신 분은 절대로 이거를 못 끊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매매 많이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5번째가 비중 조절에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70% 너무 급등한 주식을 너무 많은 비중을 싣고 있으셔서. 네, 그래서 종목이 앞만 좋아 보여도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10% 이상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에 실패한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종목 이렇게 문의를 해서 보지만 항상 저분은 진입 실수를 뭘 하셨나. 저분은 과연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셨나. 낙폭과대주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 3가지를 같이 보시면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렇게 급등하고 있는 주식에 그러니까 이미 상승 중인 그런 주식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다면 네네. 생각과 다르게 빠질 때 나는 몇 프로 빠지면 무조건 손절한다. 원칙을 딱 세우셔야 네네.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렇게 급등주를 장기 투자처럼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역시 이런 거죠. 버티면,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기는 어려우니 이미 많이 빠졌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혹은 더 빠지지는 않을까? 오히려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최선이진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근데 이 위메이드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라 가지고 당분간은 좀 원가 회복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네요. 왜냐하면 또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렇죠. 절대로 저는 뭐 무손절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좀 네네. 봐주실래요? LG 디스플레이요. 이 유명한 네, 주식이요. 쭌쭌님. 네. 이거 뭐 몇몇 분이 지금 보니까 한 세네 분이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쭌쭌님 같은 경우는 25,000원에 매수가라고 하시네요. 네네. 이 LG 디스플레이도 보면은 이제 그 거의 10년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거의 비슷한데 일단 그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이 거의 횡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월봉을 봐도 거의 그 월봉 자체가 톱니바퀴식으로 하면서 우상향이 아닌 우하향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25,000원 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24,000원에서 26,000원 이 사이에서 사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많은 다중봉, 다중턱이 걸려 있고 이게 그 8,000원에서 27,000원 가면은 무려 이제 바닥 대비는 뭐 서너 배 올라갔고 이렇게 돼서 이게 압폭탄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이런 자리가 그 진입하면 안 되는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거든요. 이유는요? 왜냐 그러면 여기에 많은 다중봉, 다중턱이 그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게 이미 몇 개월 전, 1년 그렇죠. 전 거라 하더라도 예. 이게 뭐 이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오기만 해라 내가 던지겠다 하고 이제 절치부심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면 안 되는 자리였었고 만약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그럼 내가 지금 가격에 샀는데 이걸 10%라도 먹고 나올 수 있나? 이게 10% 먹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주식이거든요. 이게 주봉을 보더라도 여기를 뚫으면 여기에 또 많은 매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LG 디스플레이는 그 월봉으로 봐도 우하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 또 좋은 주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본전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절은 하지 마시고 본전 정도의 매도 하시면 이익을 내겠다가 아니라 예, 본전이 먹고 나올 오면 자리가 없거든요. 예. 본전은 아마 한 번은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언제,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네네. 마음 일단 너무 애달파하지 네네, 마시고 맞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걸 통해서 배우시는 것만 있으면 배워야죠. 되니까. 예,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참 잘 사야 돼요. 네네, 일단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싸게 사야 예. 먹을 자리도 있고, 네네. 예, 물리더라도 조금 물리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기 제가 주장하는 여기 이 장대 양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대 양봉에서 만약에 샀다, 네. 진입했다 그러면 이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이날 무려 이거 보시면은 이날 무려 이게 거래량이 4,100만 주나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서 비록 꼬리를 달았지만 6% 정도 상승했으니까 세력이 이 앞을의 모든 거래량을 압도하면서 큰 돈을 치렀는데 안 올리겠습니까? 그렇죠. 이 나중에 보면은 점점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진입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은 종목을 들어가도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공부가 최선입니다. 네네. 공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더라. 예. 어떤 전문가가 저거 괜찮대.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뭔지도 몰라. 그냥 네네. 덜커덕 사버리는 거지. 네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네네. 상승장이라.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조심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네네.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